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그 컴퓨터 과학 캠프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 사고 교육이나 아니면 컴퓨터 과학 교육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보 실과와 연계된 어떤 사후 활동 혹은 방과후 활동 뭐 이런 등등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터 수업이라는 굉장히 쉬운 용어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친구들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는 이제 수업 설계자가 좀 고려했으면 좋을 법한 어떤 내용들을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설계를 하잖아요. 수업을 설계를 할 때 그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오늘의 수업이 예를 들어서 뭐 스크래치나 아니면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 이거를 EP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을 EPL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스크래치나 뭐 엔트리나 아니면 앱 인벤터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흐름은 또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요. 이 피지컬 컴퓨팅은 이제 아두이노나 아니면은 이제 레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약간 소형 로봇, 뭔가 이렇게 기능이 좀 간단한 네, 로봇을 이제 시뮬레이션적인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 보는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고 네,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수업이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제 컴퓨터 과학 캠프 이렇게 캠프처럼 뭔가 원데이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회차가 5회차일 수도 있고 혹은 뭐 10회차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꾸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컴퓨터 과학 캠프에서 이제 제일 앞에 해야 되는 약간의 어떤 선수강 과목으로서의 어떤 그런 콘텐츠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그 스크래치나 엔트리, 그리고 또 아두이노,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조봇이랑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컴퓨터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네, 아두이노에서 지원하는 그 오픈 소스를 가지고 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아두이노를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 어떤 이 세 가지의 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C 언어 기반의 이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제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제 몇 개의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연산자. 네, 그래서 연산자의 어떤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 또 함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뭐 변수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루프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퀀스라는 개념이 이제 등등등등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사실은 이 텍스트 기반의 그 프로그래밍을 쓸 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일일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이러한 어떤 단어나 아니면 이러한 어떤 문장을 사용하고 규칙은 뭐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대부분의 그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느냐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해서 좀 새로운 그런 어떤 덧붙일 만한 어떤 프로그래밍들을 자기가 경험해 봤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녹여봤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육학을 좀 그래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뭔가 그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열심히 암기하고 반복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니까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수학 배운 것처럼 뭔가 기호를 외우고 그리고 이 기호를 가지고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활용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이 분야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생각을 해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호를 먼저 외우기보다는 뭐 교구를 통해서 뭐 분류라는 개념을 익혀보고 이 분류를 가지고 이제 뭐 수수깡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묶여져 있는 묶음이라는 개념도 배우고 그래서 이 묶음을 통해서 뭐 십진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런 사칙연산을 배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그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EPL이나 아니면 피지컬 컴퓨팅 뭐 이런 어떤 학습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전문가 양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셈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교육부터는 그런데 저는 요 앞에 이제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라고 이제 둬서 이 전문가를 양성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 분석적이고 좀 절차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차적 사고라고 부른다면 이런 고차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이전 그 선수강 과목처럼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이거를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요 앞에 있는 이 선수강 과목이 이제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그 활동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EPL이나 피지컬 컴퓨팅을 하기 이전에 배워야 하는 이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CS, 컴퓨터 사이언스 그 개념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변수라든지 뭐 함수라든지 아니면 루프라든지 뭐 시퀀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거를 어떤 개념이냐 어떻게 이제 그 실생활에서 실제적 과제 혹은 어떤 구조화된 문제 상황에서 혹은 뭐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도 재밌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딱 요거 하기 이전에 해보면은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전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알고리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제 책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근거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이제 좀 예전에는 앞장을 좀 봤다면 이제 뒷장에 11장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11장부터 제목 자체가 로보포칼립스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 로보포칼립스가 되게 낯설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영화 제목이에요. 이 영화 제목인데 이 영화 제목에서 여기에서 이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나오는데 이 로봇이 약간 사람의 어떤 지능이나 능력을 좀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로보포칼립스의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이제 제목으로서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초지능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초지능을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의 이제 번역한 이제 개념인데요. 이 초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지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학습 능력, 뭐 결정하는 거, 뭐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개선시키는 이 슈퍼컴퓨터를 이제 초지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초지능이라는 게 초지능의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인지 행위를 인간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 지능이다. 초지능은 인간보다 더 잘 사고하고 추론하고 기억하고 더 빠르게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이제 딥러닝 개념을 보면 이 인공지능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들에서 이제 공통점을 뽑아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요약본을 만드는 형태가 이제 러닝, 기계 러닝이 뭐죠? 머신 러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면 여기에서 그치면은 사실 이게 초지능이 아닌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내용을 이 정확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내용들을 스스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 추론하고 그리고 결과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봄으로써 여기 안에서 이제 이게 딥러닝적인 측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이거를 수행할 수 있으면 이제 초지능이 된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겠냐는 거죠. 근데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일반적인 그 계산 지능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뭐 기계가 자신의 지능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기계가 자신의 지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 뭐 지능 폭발의 결과로 예측되는 시나리오는 합리적인 시나리오인가, 뭐 이런 내용을 들면서 이제 초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앞서서 이제 이런 어떤 교육과정 중에서 이 선수강 과목처럼 요 앞에 이렇게 CS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의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을 했던 이유가 이런 어떤 초지능을 대비한 이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사람이 너무 처지면 사실 그것도 좀 사회적으로 파장이 문제가 많고 꼭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할 텐데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한계를 매번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이 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능, 이 기능들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 앞에 이제 수강이 되어야 되고 이게 경험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복잡한 어떤 기계를 배우기 전에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네,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뭐 길 건너기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 길 건너기 게임에도 이제 이렇게 강이 있고 뭐 여기에 있는 배 한 척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뭐 어른 뭐 몇 명의 뭐 아이 몇 명이 있는데 무사히 여기까지 건너는 방법, 배는 한 척밖에 없고 뭐 등등의 어떤 이런 조건을 활용해서 만든 이 게임에서도 보면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반복적으로 일어난 문제를 풀었을 때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블럭 기반에서는 이거를 무한 반복하기 혹은 왼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조건을 둬서 반복하기. 그래서 뭐이면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두고 블록을 쓸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이런 퀴즈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선수강 과목으로 앞서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시해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12장으로 가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 12장은 제목은 일반 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면서 이제 지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일반 지능의 구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일반 인공지능 구형을 위한 스케치 초안으로 뭐 사고 능력, 전략적인 계획 수립 능력, 학습 능력, 지각 능력, 추론 능력, 지식 표현 능력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에 플러스 이제 컴퓨팅 사고를 이제 플러스 시켜서 이게 이제 선수강 과목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푼다면 이 책에서는 적은 수의 예제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식별하는 거,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 문제를 표현하고 새롭고 생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 새로운 지식 표현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생각해내는 거,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모호한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 가는 그런 과정, 하나의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지식을 전이시킬 수 있는 능력, 포괄적인 원칙들을 추출하는 능력, 추측 능력, 반사실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비단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식을 이용하는 능력 등등을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일반 지능의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우리가 또 이런 어떤 선수강 과목에서 이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소제목으로 여기에서는 전이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전이가 이제 그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이전에 그 교사와 배운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걸 해봤더니 그 다음 버전으로 그 다음 단계로 또 배우고 싶은 어떤 의욕이나 동기가 생겨서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 이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기능을 이 트랜스퍼라고 정의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러친스가 제시한 문제 중에 하나는 각각 그러니까 29리터짜리 물병, 3리터짜리 물병, 21리터 물병이 담긴 물병 3개가 하나는 물병이 29, 하나는 3, 하나는 21 이렇게 물병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한 물병에 정확하게 20리터의 물을 담기는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물병에서 다른 물병으로 물을 부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물병에 있는 물을 이제 소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29리터짜리 물병 A에 이제 물을 채우는 거죠. 여기에다가 29를 다 채웠어요. 그러면 물병 A의 물을 3리터짜리에 부으면 얘는 26이 남고 여기에는 3리터가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물병 A의 물이 26리터가 남고 물병 B의 물을 이제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버리면 얘가 26이 남으니까 그러면은 물병 A에서 다시 얘 쏟아버리 여기 빈병이 됐었잖아요. 얘를 또 다시 3리터를 부으면 얘가 23이 되겠죠.
물병 A에는 23리터가 남고 얘를 또 버리고 또 3리터짜리에다가 또 여기에서 3리터만큼 부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20리터의 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문제 푸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익히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패턴의 경험을 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1년에 그 앞서 풀었던 어떤 그런 실행 방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그런 동기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또 이거를 실행에 봄으로써 여기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도 더 익히게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 과제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EPL이나 이런 사실은 이 EPL에 해당하는 이런 스크래치나 아니면은 엔트리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에 해당하는 아두이노나 아니면 레고에 관련된 그런 어떤 활동들은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성격의 그 그러니까 과목이라는 거예요. 도메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는 이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진입장벽도 낮추게 도와줄 겸 이런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퀴즈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것과 그다음에 이후 어떤 텍스트 기반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래밍을 짤 때 이것과 연결을 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냐. 여기에서도 지금 반복적인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20리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29에서 그다음에 3리터를 했을 때 얘를 버린다. 버린다 한 번 났죠. 그다음에 26터에서 또 3리터를 붓고 버린다. 근데 이걸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병에 20리터가 남았다면 더 이상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또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딥러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추론이라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추론이라는 기능도 이제 연역적인 어떤 추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3단 논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 능력을 길러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책에서도 좀 몇 개가 나오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식탁 위에 접시가 있는데 뭐 닭 요리는 제일 가운데 뭐 그릇 중 제일 가운데 위치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닭 요리 뭐 식탁을 바라본 상태에서 뭐 닭 요리의 왼쪽에는 뭐 해산물 요리는 없다. 그러면 이제 해산물 요리는 여기 2개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요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추론이 이제 이런 과정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경험해 볼 수 있게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에는 해산물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쪽에 해산물이 있겠구나. 그래서 해산물 요리인 거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새우 요리는 식탁의 가장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는 해산물이 없으니까 이게 오른쪽이 아니라는 걸 봐도 가장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추리를 해서 여기가 이제 새우 요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뭐 소고기 요리는 새우 요리와 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소고기 요리가 되면서 이제 한 개만 더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조개 요리와 두부 요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해산물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제 조개 요리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두부 요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어떤 연역적인 문장제 문장을 통해서 푸는 이런 연역 조차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다 풀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다섯 개의 그 요리가 이제 식탁에 이제 5개의 요리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순서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요런 어떤 추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포커스를 좀 생각해보고 그 포커스가 무엇인지 같이 얘기를 해본 다음에 그렇더라면 이게 어떤 추론 과정을 겪었는지도 같이 얘기해보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차적인 어떤 사고를 함양을 할 때 요거 다음에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다음에 순서로 얘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무엇을 더 대줘야 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경험해 볼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8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을 조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나눠 놓은 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패턴인식, 자동적, 빠름, 불완전함, 검색, 무질서, 신속한 결론, 비일관성, 인상적, 휴리스틱, 비명시적, 확산, 연상, 비유적, 유추적, 감정적, 충동적, 과도한 자신감은 이 자연지능에 속해져 있고 인공지능에는 논리, 숙고적, 느림, 완전함, 계산, 질서, 체계적인 추론, 일관성, 평가적, 알고리즘, 명시적, 집중, 통계는 인공지능에 속해져 있거든요. 뭔가 뚜렷하게 어떤 구분점을 가지고 양 사이드에서 이쪽과 이쪽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자연지능은 약간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은유하고 유추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인공지능에서는 좀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집중하고 그리고 완전함을 좀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사실은 우리를 더 뛰어넘으려면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개체를 뛰어넘으려면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ITS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려드린 ITS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진화는 어쩌면 이런 인간의 은유 그리고 뭐 유추 그리고 불완전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무질서한 거, 뭐 이런 어떤 추론 기능 이런 것들을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그리고 발전도 꾀할 수 있다라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컴퓨터 과학 교육 혹은 제가 생각하는 컴퓨팅 사고 교육 또 제가 생각하는 정보 교과 뭐 실과 교과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요 실과 교과 이 실과 교과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잖아요. 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선수강 과목 요 앞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 선수강 과목들을 실과교과에서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정보교과에서 이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EPL이나 아니면은 피지컬 컴퓨팅이나 아니면 뭐 C 언어, 뭐 자바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이제 주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과목들에 대한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캠프로 많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 10회차 시에 어떤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고려를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번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학습했을 때 어떠한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한 어떤 연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학습 목표로 세우고, 이 학습 목표로 세우는 이런 연습은 나중에 EPL이나 아니면 뭐 아두이노 피지컬 컴퓨팅을 하기 위한 이제 기반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재고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의 어떤 설계 방식,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 인상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